착한 낙내 대책을 구분하는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설립연도, 즉 영업연도로 구분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낙내 방호 사업 같은 경우에 짧게는 5년, 또 보통상 10년을 제대로 넘기는 업체가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낙내 피해가 다행히 공사 후에 한 2년 동안은 없다가 3, 4년 후에 발생했을 때 법적으로는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또다시 같은 방법이나 같은 업체에게 의뢰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5년, 길게는 10년을 넘기는 데가 많지는 않습니다. 또 주변에 평이 있어서 소문에 의한 그 고객의 감소로 잘못된 낙내 방법, 낙내 방호 대책은 10년을 넘기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또 두 번째는 실적을 확인하여 구분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그 해당 실적 업체나 기관에 직접 확인해서 과연 그 방법이 좋았는지, 지금도 피해가 없는지 이런 게 확인하는 것이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또 낙내 피해 시 100% 책임배상 실시 여부로 구분하는 방법. 100% 책임배상을 실시한 업체는 낙내 방호를 하는 기술을 우연이나 요행이 아닌 실제 기술을 가지고 있고, 특히 그 업체가 10년 이상 같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또 매출이나 실적이 계속 증가한다면 그 낙내 방호 방법은 신뢰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100% 책임 배상하는 업체는 그 낙내 방호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렇지 않은 업체는 뭔가 실질적으로 사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100% 책임 배상이 요즘 대부분의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즉 책임 배상 실시 여부로 구분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의 하나입니다. 또 낙내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구분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피뢰침을 설치하는 방법일 것이냐, 접지장을 잡느냐, SPD를 달 것이냐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피뢰침이 없었다면 피뢰침을 한번 설치해보고, 접지가 없어서 사고가 났다면 접지도 실시를 해보고, 또 SPD가 없다면 SPD를 달아보고 실제로 겪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피뢰침은 법적으로 세우게 되면 기본적으로 있었고, 또 피뢰침을 세우게 되면 접지는 반드시 해야 되니 필수적인 사항이었고, SPD는 그 두 개로도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수년 전부터 많이 설치를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개를 다 해도 피해가 난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다섯 번째로 접지 방식을 적용하는 것으로 구분하는 방법인데, 만약에 지금도 독립접지로 피뢰를 독립으로 해야 된다든가, 통신이기 때문에 통신접지는 별도로 해야 된다 한다면은 일단은 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제란 말을 감히 쓸 수 있는 것은 한국 산업규격이나 또 국제규격이나 또 과학적 이론이나 물리학적 논거에 의해서도 공통접지 방식, 즉 등전이 방식은 가장 좋은 낙내 방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등전이 방식, 공통접지 방식을 배제하고 독립접지를 하겠다면,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1971년부터 지금까지 2005년 아니면 현재까지 독립접지를 하고 있는데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계속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독립접지 방식을 택한다면 일단 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법률적으로 나중에 큰 사고가 났을 때는 한국 산업규격을 따르지 않은 책임이 물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설치 공사를 누가 하는가?
제품은 A라는 회사도 만들고 설치는 B라는 업체에서 하고 이렇다면 책임 문제가 따릅니다. 나중에 상호간의 책임을 전가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하라는 노력이 또 부족할 수 있고 또 어떤 면은 그런 것을 노리고 책임을 양분하는 방법으로도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제조회사에서 직접 설치하고 직접 100% 책임지는 시공을 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또 특히 마지막으로 낙뢰 시의 조치 방법. 낙뢰 발생하면은 전원 차단의 1순위를 집어넣고 장비 접지선 분리하고 이런 방법이라면 굳이 돈 들여서 낙뢰 대책을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냥 장비를 끄나 접지를 하고 끄나 SPD 달고 끄나 끄게 되면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낙뢰 시에 장비의 전원을 끈다든가 분리하고 접지선 분리를 조치를 들어가는 방법이라면 이거는 무조건 실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로 그린 사진과 같이 실상 그 대한민국의 한 243개소의 상하수 관련 수자원 관련된 시설 10년간 했고 해군 같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2001년부터 매년 시에서 148개에서 해군 전체를 전부 다해서 낙뢰 방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 곳에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업체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됐느냐 자신이 있다면은 그 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 또 자신보다도 고객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있다면 이런 것은 당연히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 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비싸지는 않습니다. 1000만원, 800만원 뭐 이 정도면 연간 보험료로 가능하기 때문에 큰 돈도 아닙니다. 그러나 누가 이거를 받아주느냐 보험사에서 이걸로도 그 업체가 과연 낙뢰 방호를 잘 하고 있는지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증거도 됩니다. 여기와 같이 아까 말씀대로 접지를 직경내나 물리적 파손, 뭐 사상, 화재 이거를 보호하는 게 아니고 유도에 의한 전자기적인 충격, 고장, 전자통신설비 고장 이거를 피뢰침으로 한다. 이렇다면은 관계 법규에서도 건축물이나 피뢰침은 건축이나 인축부호는 피뢰침 설치로 하는 것이고 무선설비, 즉 정보통신 설비라든가 전자기 제품들은 무선설비 규칙에 따라서 피뢰침을 제외한다. 유도에 의한 대책으로 낙뢰 방호를 한다. 이래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피뢰침 여기와 같이 피뢰침으로 맞으나 안테나에 맞으나 아래에 진짜 보호해야 할 장비, 즉 전기로 운영 장비는 피해를 본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또 직접 제조사에서 직접 설치 납품을 100% 책임지고 완벽하게 시공하는 조직이 구성되어 있는지 이것 또한 중요한 구분 방법의 하나입니다. 특히 낙뢰 방호 대책에서 접지 방식은 중요한데 이와 같이 공통접지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을 독립접지를 한다면 이것은 그 업체의 기술을 일단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장비를 끄는 문제. 해군은 2001년부터 BGS로 낙뢰 공사를 하고 전부 장비를 돌렸습니다. 낙뢰가 빗발치든 치더라도 또 이렇게 돌렸고 그러다가 중간에 어떤 지휘관들이 바뀌거나 문제가 있어서 장비를 혹시나 끄는 경우가 있어서 작전사부터 시작해서 이함대에서도 장비를 돌리도록 BGS 낙뢰 피해 방지 시설비가 된 데는 장비를 돌리는 것이 작전에 좋고 또 장비 손상에도 손상 방지에 좋기 때문에 이런 공문까지 하달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낙뢰 대책을 하는 방법을 잘 찾게 되면은 어떤 게 착한 낙뢰 대책인지 어떤 게 미운 낙뢰 대책인지를 구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